안녕하십니까. 공인중개사 법령 및 실무 장석태입니다. 이번 시간은 제 5강 시간이죠. 지난 시간에 이어서 등록의 기준 그리고 절차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나올 수 있는 종별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 하나는 법인인 중개업자. 부칙 6조 2항의 중개업자는 새로 나올 수 있는 종별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공통요건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부동산 중개업이라고 하는 게 소중한 국민의 재산권 유통을 담당하는 직업이다. 따라서 결격, 일정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어리버리하고 판단 능력이 떨어지고 나쁜 놈 이런 자들은 중개업 종사하면 안 됩니다. 얘네들을 우리 법에서는 결격사유자라고 불러요. 자, 결격사유에 해당하시면 등록을 받으실 수가 없어요. 결격사유의 구체적 내용은 따로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가 되고자 합니다. 따라서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일반인 안 돼요.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요. 두 번째, 실무교육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렇죠? 업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요, 최소한의 업자로서 알아야 되는 기초교육만큼은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등록 신청일을 기준으로 해서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수료하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물적 요건으로서 당연히 사무소가 있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중개사무소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중개사무소가 있을 거, 중개사무소 그래놓고 거기 보니까 괄호가 몇 개 나옵니다. 이거를 다 중요하니까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자, 한번 볼까요? 표현을 보니까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할 것 그렇습니다.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 확보할 것. 그렇죠?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된다 그 말입니다. 자, 따라서 그 말을 뒤집어 말하면 건축물 대장이 없는 무허가 건물에는 등록을 받을 수가 있다 없다 이 뜻이에요.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그렇습니다. 거기 보면 가로 안의 표현을 보시면 가설 건축물 대장은 제외한다. 첫 번째 그런 말 있죠.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 확보할 것. 그런데 가설 건축물 대장은 제외한다 이런 말을 쓰고 있어요. 자, 그 말은 뒤집어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가설 건축물로는 등록을 받으실 수가 있다 없다. 건축물 대장이 있기는 한데 가설 건축물 대장이라니까요. 그 가설 건축물 대장으로는 안 돼요. 예? 자, 따라서 가설 건축물은 등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두 번째 가로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준공검사, 준공인가, 사용승인, 사용검사 등을 받은 건물로서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전액 건물을 포함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건 뭐야? 건축물 대장이 없어요. 지금 전제 조건은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의 사무소 확보를 해야 되는데 건축물 대장이 없다. 근데 이미 사용검사, 사용승인, 준공은 떨어졌다. 그런데 다만 법적인 절차상의 이유로 대장 작성이 지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런 경우에는 비록 대장이 없어도 이미 준공허가, 사용승인 등이 떨어진 경우라면 이때는 비록 대장에 기재되기 전이라도 예외적으로 등록을 못 받는다, 받을 수 있다? 받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자, 세 번째 가로는 보니까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소유나 전세나 임대차나 사용대차 등의 방법에 의해서 사용권을 확보할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뭐만 있으면 된다고요? 사용권만 확보하시면 되는 거예요. 꼭 신청인 본인 소유 건물이라거나 신청인 명의의 임대차 계약서, 전세 계약서 아니어도 된다 그 말입니다. 네? 뭐만 있으면 된다고요? 사용권만 있으면 됩니다. 따라서 타인 명의 임대차 계약서라도 등록을 못 받는다, 받을 수 있다? 받을 수 있습니다. 소유 전세 또는 사용대차, 임대차 등의 방법에 의해서 사용권을 확보하실 것. 자, 그래서 갖춰야 되는 기준 다시 한번 공인중개사일 것,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으실 것,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의 중개사무소 확보할 것, 가설 건축물 대장은 안 됩니다.
대장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미 사용 승인 등이 떨어진 건물은 예외적으로 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뭐만 있으면 돼요? 사용권만 있으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법인인 중개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등록의 기준이 있습니다. 법인인 중개업자가 갖춰야 되는 등록의 기준, 특히 이 법인인 중개업자가 갖춰야 되는 등록의 기준이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뭐라고 되어 있나요? 상법상 회사일 것, 그렇죠? 자본금은 얼마 이상이요? 5천만 원 이상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중개법인을 하려면 그 법인은 상법상 회사여야 됩니다. 참고로 상법상 회사는 주식회사, 합자회사, 한명회사, 유한회사 이렇게 4개 종류가 있습니다. 상법상 회사이고 자본금은 5천만 원 이상이어야 됩니다. 두 번째, 14조에 규정된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될 것. 참고로 나중에 저희가 이제 14조 갈 건데 14조에 가서 보면 중개법인이 할 수 있는 업무에 대해서 쭉 나열을 해놨어요. 근데 14조에 가서 보면 중개법인은 토탈 중개업을 포함해서 7개 업무를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네? 중개법인은 그 7개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돼야 됩니다. 자, 따라서 법에서 허용한 7개가 아닌 예를 들어서 중개법인이 운송업을 또는 건설업을 또는 금융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됐다. 그렇다면 등록을 받으실 수가 없어요. 허용된 14조에 사용된 7개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돼야 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인적 요건으로서 대표자입니다. 대표. 그 법인의 대표자는 반드시 공인중개사여야 됩니다. 그렇죠? 대표만큼은 전문가여야 돼요. 공인중개사여야 됩니다. 그리고 대표자를 제외한 사원 임원의 몇 분의 몇입니까? 그렇죠?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일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다시 한번 봅시다. 대표자만큼은 반드시 공인중개사여야 돼요. 자, 그리고 대표자를 제외한 사원임원. 지난번에 용어의 정의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서 말하는 사원, 법인의 사원임원 할 때 사원은 그냥 회사의 사원. 네? 사원대리과장 할 때 사원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한 명 합자 회사의 무한책임 사원의 줄임말입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한 명 합자 회사에 있어서 누구요? 무한책임 사원의 줄임말이에요. 무한책임 사원이나 임원의 3분의 1은 공인중개사여야 된다 그 말입니다. 따라서 이 말은 뒤집어 말하면은요 무슨 뜻이 됩니까? 자격증 없는 일반인도 법인의 무한책임 사원 임원이 못 된다 될 수 있다? 될 수 있어요. 이 조건만 만족하시면 돼요. 경영 능력이 탁월한 사람을 우리 중개법인에서 임원으로 스카우트했다. 가능합니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자, 그럼 봅시다. 예를 들어서 중개 주식회사가 있다고 가정해 봅니다. 대표를 포함해서 임원이 5명 있다고 가정해 봅니다. 자, 이때 공인중개사가 몇 명 있어야 되는가 한번 따져볼까요? 첫 번째, 대표는 반드시 공인중개사여야 돼요. 그럼 대표자를 제외하. 그럼 제외하면 4명이죠. 4명 중에서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여야 됩니다. 4명의 3분의 1은 인간은 쪼갤 수가 없으니까 결국 2명. 그렇죠? 4명의 3분의 1. 결국은 5명 중에서 총 몇 명? 3명이 공인중개사여야 돼요. 나머지 2명은 일반인 써도 상관이 없다. 그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보니까 똑같아요. 교육을 받으셔야 돼요. 그렇죠? 교육을 받으셔야 됩니다. 교육을 받으셔야 됩니다. 대표를 포함해서 무한책임사원 임원 전원이 받으셔야 됩니다. 대표를 포함해서 무한책임사원 임원 전원이 받으셔야 됩니다. 이때 이 전원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첫째, 공인중개사인 무한책임사원이나 임원은 물론 일반인인 무한책임사원이나 임원도 교육만큼은 안 받는다, 받으셔야 된다, 받으셔야 된다. 뿐만 아니라 중개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무한책임사원 임원은 물론 누구도 회계, 자금, 총무 담당 임원 등도 교육만큼은 안 받는다, 받으셔야 된다, 받으셔야 돼요. 네? 그렇습니다. 대표를 포함해서 무한책임사원 임원 그리고 분사무소는 책임자 전부 다 교육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실 것.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기준 정도는 반드시 다시 한번요.
공통요건 결격사에 해당하시면 안 됩니다. 증 있어야 되고요.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으셔야 되고요.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의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셔야 됩니다. 상법상 회사고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이 되고 14조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고 대표는 공인중개사, 대표자를 제외한 사원임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일 것. 그러시고 대표자를 포함해서 사원임원, 분사무소 책임자 다 실무교육을 받으시고 중개사무소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밑에 가로 7번 등록 신청 시 첨부 서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첨부 서류라고 하는 게 있네요. 첨부 서류라고 하는 건 결국 뭘까요? 나는 다음과 같이 우리 법령에서 요구하는 기준을 다 만족했거든. 이거를 입증하는 서면을 제출하시면 돼요. 자, 그럼 봅시다. 얘는 뭐 내야 될까요? 봅시다. 먼저 실무교육을 받으시라 그랬으니까 뭐를 해야 돼요? 실무교육 수료증 내셔야 되겠죠. 네? 받았음을 입증하려면 또 뭐가 필요하다고요? 중개사무소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네? 중개사무소. 자, 그럼 내가 사무소 확보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서면으로서 임대차 계약서나 전세 계약서 등 사무소 확보 증명서면을 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등록증에요. 사진을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명한판 사진 이런 걸 내시면 돼요. 자, 그런데 거기 보시면 공무원 확인사항이 중간에 표에 있습니다. 신청인이 직접 내는 게 있고 공무원이 확인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의 중개사무소 확보할 거. 근데 그 건축물 대장은 신청하는 내가 떼어서 내는 게 아닙니다. 담당 공무원이 건축물 대장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인중개사여야 된다라고 했죠. 옛날에는 이거를 내가 자격증 사본을 냈어요. 내가 자격증 사본을 냈다. 그런데 지금은 절차를 좀 간소하자. 민원인들 귀찮게 하지 말자. 자격증 교부한 시도지사한테 등록관청이 확인을 요청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법인의 경우에는요. 그렇습니다. 뭐죠?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의 상법상 회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법인에 관한 현황을 알고 싶으면 뭐가 필요해요? 법인 등기부, 요즘 말로는 법인 등기상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이것도 내가 낸다, 공무원이 다 확인한다. 공무원이 다 확인한다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업자가 직접 내는 상 세 가지 공무원 확인상 알아봤고요. 그리고 맨 밑에 칸에 보면 외국인, 외국 법인의 경우 되어 있습니다. 외국인, 외국 법인은 4번과 5번이 특이사항입니다. 결격사에 해당되지 않냐을 증빙하는 서류. 그리고 상법 규정에서 영업소 등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내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봅시다. 그 하나만 기억합니다. 한국 사람은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내가 스스로 입증할 필요가 있다 없다. 한국 사람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한국 사람은 등록관청에서 전부 다 확인합니다. 그러나 외국인이 등록 신청을 합니다. 그자가 결격사에 해당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등록관청 공무원이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아프가니스탄 사람이, 베트남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중개하겠다고 등록 신청했다. 그자의 과거 이력을 등록관청 공무원이 알 길이 없다 그 말입니다. 따라서 외국인의 경우에는 그 스스로 결격사에 해당되지 않음을 입증하는 서면을 내야 됩니다. 한국 사람은 그럴 필요가 없다. 따라서 말장난 할 때 뭐라고 한다? 모든 등록 신청인은 스스로가 결격사에 해당되지 않음을 입증하는 서면을 제출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거짓말이 되겠죠.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절차입니다. 그거는 간단하게 체크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등록관청에서는 우리 법이 정하고 있는 기준을 만족하는가 검토를 하고 검토 결과 별 흠이 없으면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종별을 구분하여 등록 처분합니다. 법인은 중개업자 또는 공인중개사는 중개업자 등록 처분해서 서면 통지를 합니다. 여기까지가 며칠 걸리냐? 7일입니다. 통지를 받으셔서 업자가 되셨다니까요. 자, 중개업자께서는 사고 발생에 대비해서 보증을 설정하셔야 돼요. 보증 설정하시고 등록관청을 신고하시면 등록관청께서는 지체 없이 등록증을 교부를 해주고 그러면 업무를 개시하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보증 설정했구나. 그래. 손해배상 책임 보장을 위한 조치로서 보증을 설정해서 지체 없이
등록증 교부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요.